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닥터김입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영상을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부동산 업계에 바뀌는 항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영상을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새롭게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단어인 그린플레이션과 에그플레이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플레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그린플레이션은 그린 친환경 사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그린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자본시장의 시스템적 문제입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의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조금 다릅니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 즉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물건이 한정적일 경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코로나에 소비를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 소비인 보복 소비와 경기 회복을 통한 기계 수익 증대로 소비 증대가 되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친환경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과 인플레이션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하고 모든 석탄 등과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셀가스 생산을 억제하고 친환경 기업이 아니면 대출도 규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앞다퉈서 ESG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친환경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유럽은 올해 바람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풍력 친환경 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한 유럽은 바람이 불지 않자 친환경인 천연가스가 필요했지만 최대 생산국인 카타르가 공급량 확대를 하지 않자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108%가 상승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원유는 미국이 셀가스를 규제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지만 OPEC는 증산을 하지 않고 공급 가격이 오른 것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75달러였던 원유가 지금은 11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은 친환경 소재로 대단히 많은 소비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패널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할 때 전기가 많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북경올림픽 때문에 친환경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생산량이 하락해서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3분기에 비하면 14% 정도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는 바닥을 찍고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40%를 담당하는 최대 생산국은 칠레와 페루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에 필요한 구리 소비량은 전통 에너지 설비보다 6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량이 그린 에너지로 인해 폭발하는데 칠레와 페루의 정치가 극좌 성향으로 변경되면서 구리 개발 업체에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광산 업체들이 구리 수요가 폭발해도 세금으로 모두 가져가다 보니까 투자를 하지 않아서 공급점 부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2배 이상 앞지르면서 현재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경기 회복은 더딘데 물가만 빠르게 오르는 상황, 최악의 경기 상황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의해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전기값이 상승하고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세계 중앙은행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앞다퉈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란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 합성한 단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카고 원자재 선물 지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옥수수, 밀, 대두 등 식량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의 70%가 올랐습니다. 특히 미래 투자하는 ETF인 테오크리미트는 4배가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밀의 30%, 옥수수의 13%, 보리 23%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밀 수출 및 수입, 운송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옥수수와 보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육류 가격도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전 세계 비료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데
경제 제재로 인해 수출이 안 되고 전 세계는 곡물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CNN은 코로나로 촉발된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오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느냐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밀 및 곡물은 시카고에서 6개월 전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 지금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후가 되면 본격적인 곡물 가격의 상승이 반영되면 우리의 밥상의 모든 곡물, 육류, 어류 가격이 50% 이상 뛰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상황이 오래 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각종 곡물의 파종 시기가 4월에서 5월인데 그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런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이죠. 특히 러시아가 자국 영토의 비행기 통과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북유럽에서 어류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연어, 명태, 킹크랩 등의 가격이 물류비 인상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그플레이션이 부동산 금융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2023년까지 11번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이유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끝없이 지속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에너지, 식량, 그리고 그린 인플레이션으로 알루미늄, 철강, 구리 등의 가격도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에그플레이션의 등장은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아마도 인플레이션을 견디기 힘들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나라 금리를 2% 이상 초반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도 2.5% 이상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듯 거시경제 상황에 의해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동산 금융의 모든 금리가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PF 금리, 즉 PF, 중도금, 상금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과는 달리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게 많은 아파트 시장이 점점 되어가는 듯합니다. 부동산은 증권시장과 달리 상승세가 둔화되고 점진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다가 하락을 계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6개월 후에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시를 할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부동산 사이클입니다. 상승도 천천히, 하락도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그 변곡점이 6개월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시행사업을 하시는 분께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해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그랜플레이션과 6개월 뒤에 닥쳐올 에그플레이션, 또한 금리 인상을 대비하시고 리스크를 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거시경제가 금융과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융과 부동산의 변화에 대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